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영향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좀 부동산 이슈가 너무 커요. 네. 우선 그 노영민 실장 얘기부터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결국 이제 반포 집도 이달에 팔기로 했다 그러시잖아요. 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국민들의 좀 뭐랄까 불만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그 결정을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빨리 반포 아파트 처분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50대 후반, 60대가 참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모님을 모실 계획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또 따로 사신다고 하실 거고. 네. 근데 저는 우리 세대에서 50대 후반, 60대 세대들은 부모님도 다 모셔야 되고 자식들까지도 독립하기 전까지는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노영민 실장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다주택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갖는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투기적인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등은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처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강 의원님 은평을이잖아요. 예. 두 채 아닌 모양이죠? 저도 제가 저도 71년생입니다만 네. 재작년 말에 처음으로 네. 저희 부인과 함께 공동 명의로 아파트 네. 한 채를 아. 장만했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한 지 거의 뭐 한 20년 만에 네, 네. 둘이 벌어서 한 채 네. 장만했습니다. 그래도 한 채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경실련 걸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들이 다주택자가 4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원래 공천을 받을 때는 이제 1주택으로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그분들 다 이제 실행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아마 되게 곤란들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이게 그 국민들 보는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 우리 당에서도 이 다주택자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의 온상으로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법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들까지 모두 우리 이제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것 같아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강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 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라는 정부 정책이었는데 이 특혜를 축소하는 법안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임대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뭔가 임대 시장의 뭔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제가 봐서 좀 과도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 양도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되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게 또 감면되는 혜택들을 보고서 다주택자들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주택을 새로 또 사가지고 사는 것이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예. 그리고 단기 4년 임대를 하고 혹은 장기 8년 임대한 후에는 예. 이 집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 있죠. 올라 있고. 세금 혜택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모든 세금 혜택은 다 받고. 다 받고 게다가 이 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또 다 받아서
임대 그래서 수익은 또 올렸지 임대료는 이제 않습니까? 5%로 제한돼 있었죠. 그때? 그거는 제한된 거죠? 갱신할 때 5%로 상한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임대소득은 또 꾸준히 4년, 8년 얻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18년 9.13 대책에서도 임대세대의 혜택폭들을 좀 줄여왔었고요. 그 이후의 대책들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되는 혜택들을 줄여왔었는데 저는 이 상황에 와가지고 어떤 상위 임대사업자 30명이서 주택 11,000채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강서에 사시는 40대 임대사업자는요 594채를 갖고 있다. 한 명이 거의 600채 가까이 갖고 예. 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4년, 8년이 지나서 이걸 팔 때는 그 양도 차익은 또 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느 국민이 이게 정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번 그 임대사업자 특히 축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던 혜택을 이제 다 없애는 거죠. 어떤 건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다 하게 되고 네. 뭐 양도세도 제대로 무겁게 물리고 네. 다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라 등록하신 분들은 네. 임대사업을 등록할 때는 미래에 내가 뭐 임대사업을 한 8년 하고 이 집을 네. 비싸게 팔아야지 예. 부동산 시세에 팔아서 팔아야지 그때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걸 생각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래에 기대했던 혜택들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들도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 등록 적극 활성화라는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온 일밖에 없는데 네. 이제 와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치는구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도 미래의 그런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소급은 아닙니까? 이 소급이라고 한다라면은요, 이 정책을 믿고 이미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네. 이미 실현을 했어요. 세금 혜택을 받았다. 받았다. 네. 그리고 임대주택을 팔아서 네. 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네. 이것을 다시 토해내게 한다라면 소급이겠지만 미래에 기대하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급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한 사람이 내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덜 내게 될 것이라는 네. 그런 기대액이 상실되는 것은 소급은 아니다. 네네네. 저는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만약에 이 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네. 뭐 헌법소원이라도 내겠다 이런 태세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면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뭐 단체도 결성하신다고 하고 강한 단체 행동도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헌법소원 같은 걸 하면서 논의될 때 과연 이 국가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과 이분들에게 특혜적으로 줬던 약간 시혜적인 조치 아니었습니까? 네. 이 조치가 줄어드는 것. 중단되는 거. 중단되는 그런 것. 거죠. 네. 이것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 뭐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018년 9.13 대책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점점 더 축소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이제 미래의 시혜가 줄어드는데 정책이 이렇게 180도 바뀌면 그 전에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런 정책을 편단 말이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분들 네. 뭔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국민들께 크게 네. 혼선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위반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좀 책임 있게 좀 저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니까 2019년 8월에 예. 김현미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예.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 음,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때 이미 이 정부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있고 부분을 이제 알게 인정했다고 됐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이때 표명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네. 일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정말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뭐 단기 매매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버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화합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의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주택은 얼마나 늘은 것으로 나옵니까?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 등록을 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주택 등록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맞습니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 20년 5월까지 보니까요.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52만 명이었고요. 52만 명. 예. 그 등록한 주택은 159만 호입니다. 네, 52만 명이 159만 원을 등록했군요. 기본 평균 세 채씩은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그중에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분들은 네. 40대인데도 594채를 갖고 있고 네. 30명이 11,000채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악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 3법이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지금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이달 안에 좀 뭐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네.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함께 통과돼야지만이 이 법의 완결성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예.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아닙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되면은 기본 2년에 플러스 2년에서 4년이 4년. 됩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 받는 것들 다 신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에게 또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사업에서 뭐 단기 4년, 장기 8년에 가서 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예. 이 임대차 3법이 네. 신고돼 가지고 4년 계약 공신 해주신 분들한테 혜택 안 준다 그러면은 법이 이렇게 법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균형이 되네요?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이 함께 통과될 때만이 이게 그 법의 균형도 맞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요. 네. 조세등에도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도 이달 안에 지금 여당은 통과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확실하군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러면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전세 자금을 대폭 올리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원래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에 그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제도 집행이 도입이 참 많은 부작용도 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네.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게 시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라는 게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약 기간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그 전세 자금을 올린다든지 월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큰 충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까지 정말로 이 세입자를 쥐어짜는 임차인을 쥐어짜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국민이 임대인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법의 그 실행을 입법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실현 가능성은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정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이 정도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이 부동산 대책이 워낙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세금만 높이고 수요만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많거든요. 강 의원님은 어떻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려운 주장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상승해 왔거든요. 예. 이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근데 다주택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주택 공급이 늘어난 만큼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에게 집 없는 분들에게 갔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심각하진 않을 텐데 오히려 집 없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다주택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너무나 투기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2030 세대들이 예. 자기 돈으로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던데 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으면은 네. 장만을 하기 힘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집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투기의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30을 위해서는 정말 역세권의 최고의 시설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들을 과감하게 정부 책임하에 더 많이 저는 공급을 해야 한다고 최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려라. 2030. 2030을 왜 그러냐면 이건 네. 공공임대주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앞에 토론에서는 2030 늘려주면 40 세대들이 또 불만이 많다. 이런 또 세대 갈등도 있었어요. 아마 또 40 세대들에게도 맞는 게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은 40 세대는 그래도 자본 네. 축적을 좀 해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걸 가져갈 수 있겠지만 2030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가 없으면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